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저 또한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2주에 걸쳐서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소설 속의 인물이나 배경이 너무 실감나서 나도 저런 꿈 꾼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공감했고 정말 즐겁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을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 두 번째 에피소드 읽어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프롤로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잠이 들면 펼쳐지는 꿈속 도시에 펜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고 굉장히 큰 꿈 백화점에 취직을 했나 봐요. 이 친구가 정신없이 일하던 중 일어난 한밤의 연애 지침서라는 챕터 지금 바로 읽어드릴게요. 한밤의 연애 지침서. 페니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럭저럭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큰 발전은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이었다. 898번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은 시도 때도 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곤 했는데 그 빈도가 어찌나 잦았던지 페니는 분명 저울이 고장난 거라고 생각했다. 웨더 아주머니, 이 눈꺼풀 저울은 고장난 게 확실해요. 제가 며칠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이 손님이 계신 지역은 지금 한밤중이 아닐 뿐더러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눈꺼풀이 감기고 있다고 나와요. 보세요, 지금도요. 저울의 눈꺼풀 부분이 딸깍거리며 느릿느릿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울은 정상이야. 고등학생 손님인데 아무래도 수업 중에 많이 조는 것 같아. 그냥 둬. 수업 중에 졸린 건 나라님이 와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잖니? 페니는 이 밖에도 손님이 찾는 꿈이 몇 층에서 판매하는 상품인지, 신상품 입고일은 언제인지 등의 기본적인 안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프런트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돈 관리, 즉 꿈값에 관한 업무는 아직 서툴렀다. 무엇보다 드림페이 시스템즈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다. 달러구트도 그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태껏 손님들이 후불로 낸 꿈값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웨더 아주머니의 몫이었다. 손님은 꿈을 꾸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의 딱 절반을 요금으로 지불하게 돼. 감정이 풍부한 손님에게 팔면 꿈값을 많이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단골 손님 관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단골 중에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어떻게 감정을 돈처럼 지불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드림페이 시스템즈가 훌륭하다는 거야. 일종의 IoT 기술인 거지. 사물 인터넷 말이야. 우리 금고와 손님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손님들이 꿈값을 내면 금고로 들어오고 우린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볼 수 있지. 저기 팬이? 자니?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렴. 웨더가 애원하듯 말했다. 죄송해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내가 해야겠구나. 웨더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금고에 가서 꿈값을 해소하고 맞은편 은행에 들러 안전하게 예탁하는 일을 했다. 이때 페니는 웨더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프란트를 지켰다.
페니는 오늘도 미어캣처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매장 안을 살피며 웨더 아주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창고 쪽으로 갔던 웨더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있었다. 벌써 오시는 거예요? 웨더 아주머니는 배를 웅크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먹은 오믈렛이 잘못됐나 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네가 대신 은행에 좀 다녀오겠니? 이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열면 안에 가득 찬 유리병 2개가 보일 거야. 그걸 가지고 은행 창구로 가면 그 다음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꿈백화점에서 왔다고만 하면 돼. 빨리 가줘. 늦으면 은행에 손님이 몰려들 거야. 아주머니는 자그마한 열쇠를 건네고 화장실 쪽으로 쌩안이 달려갔다. 페니는 당황할 틈도 없이 얼른 종이에 잠시 은행 갑니다. 페니라고 휘갈겨 쓰고 잘 보이는 곳에 대충 붙였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금고 유리병 2개 가득 찬 걸로 은행 창구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 말하기를 되뇌이며 종종 걸음으로 창고로 향했다. 페니는 잘 정돈된 창고 안쪽에 금고 앞에 섰다. 금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열쇠를 넣는 구멍을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겨우겨우 발 언저리에 있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놓고 돌리자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로비의 출입구 문만큼 거대한 금고문을 힘껏 당기자 동굴처럼 깊은 내부가 드러났다. 금고는 어느 부잣집 지하 1층에 거대한 조미료 창고 같았다. 맞춤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유리병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내용물의 색깔은 모두 조금씩 달랐다. 신비로운 청록색, 눈부신 상아색도 있었고 피처럼 검붉은 색도 있었다. 페니는 유리병 안에 얇게 깔린 검붉은 액체가 어딘지 소름 끼친다고 생각했다. 금고 안에서 똑똑 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페니는 이 색색의 액체들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되는 꿈값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신기했다. 웨더 아주머니가 이야기했던 꽉 찬 유리병 2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밤에 누군가가 미리 꽉 찬 병을 케이스에서 꺼내어 아래쪽으로 내려둔 것 같았다. 유리병에는 설렘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솜사탕처럼 연한 핑크색이었다. 페니는 조금 더 병들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웨더 아주머니가 은행에 얼른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꽉 찬 유리병 2개만 얼른 꺼내고 금고문을 잠갔다. 페니는 유리병 2개를 양팔에 꽉 안고 맞은편의 은행으로 향했다. 꽤 무겁고 미끄러워서 이동하는 내내 진땀이 났다. 페니는 웨더 아주머니가 뭔가 편리한 이동 도구를 빼먹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은행의 문을 열자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훅 불어왔다. 아직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여유롭게 번호표까지 뽑고 나자 페니는 여기까지 꽤 매끄럽게 해낸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이제 덜렁이 페니는 없어. 나도 참 이렇게 할 때는 한다니까. 페니는 대기석에 앉아서 분홍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유리병을 꼭 끌어안고 기다렸다. 대기자는 7명. 조금만 기다리면 차례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창구에 서 있는 손님들은 복잡한 일 처리라도 하는 듯 일어날 줄을 몰랐다. 지루해진 페니는
유리병을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대기석 옆에 구비된 잡지꽂이에서 한 권을 빼들었다. 표지에는 꿈의 뇌과학 5월호라고 적혀 있었다. 별로 재미있어 보이는 제목은 아니었다. 페니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주르륵 읽어 내려갔다. 이달의 논문, 꿈값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고찰. 이달의 논문으로 닥터 리노의 꿈값과 그들의 감정에 대한 고찰이 선정되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번 닥터 리노의 논문만큼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은 드물다는 평이다. 핵심은 손님들이 스스로를 망각의 동물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있는 그대로의 실제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입력된 정보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경험이 잊힐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게 하죠. 그 점이 바로 손님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지불하는 꿈값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리노 박사는 200장이 넘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청하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연구의 답습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무려 3,000건의 사례를 꾸준히 연구한 닥터 리노의 노고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다. 논문 전체는 꿈의 뇌과학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페니는 200장이 넘는 논문을 생각하자 머리가 핑 돌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잡지를 덮어버렸다. 아직도 대기자는 5명이나 남아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다. 그거 참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색이군요. 아주 질이 좋아요. 이 정도면 200코드는 거뜬히 받겠는데요. 어디에서 왔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맞은편 꿈백화점에서 왔어요. 신입이라 처음 보실 거예요. 페니는 그 남자가 은행의 관련자 정도 되나 보다고 짐작했다. 몇 번이에요? 차례가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재밌는 구경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요? 페니가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거절하려고 할 때 남자가 자연스럽게 병을 하나 집어들었다. 도와줄게요. 남자는 은행 창구 반대쪽으로 페니를 안내했다. 페니는 얼떨결에 나머지 병 하나를 들고 남자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이 다다른 곳에는 커다란 전광판과 100여 개에 달하는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기차역의 대합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이었다.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초대형 전광판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전광판에는 마치 증권시장의 상품들처럼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15%나 오른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하며 진한 빨강색으로 가장 앞쪽에 나열되어 있었고 허무함과 무기력함의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전광판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는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거나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소고기 햄버거 세트가 1고든인데 성취감 한 병이 200고든까지 치솟다니. 대체 누가 남의 성취감을 큰돈 주고 사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작년에 사재기 해놨으면 지금 시원하게 퇴사하는 건데. 누군가는 한탄했다.
페니는 전광판 위쪽에서 설렘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렘은 어제보다 조금 오른 병당 180고든에 거래되고 있었다. 페니는 잃어버렸다간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 유리병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같이 온 남자를 돌아봤지만 아뿔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더불어 그가 대신 들어주고 있던 설렘 한 병도. 큰일 났다. 페니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기꾼이었을까? 그 사람은 분명 아침마다 얼빠진 얼굴을 하고 돈이 될 만한 걸 여발한 듯이 손에 들고 있는 사냥감을 노리다가 페니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신입이라고 내 입으로 나불거렸으니 군침 도는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았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이제 무거운 병을 들고는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다. 페니는 나머지 한 병이라도 예탁하려고 했으나 이미 그녀의 차례는 지나간 지 오래였다. 설상가상 번호표도 온데간데 없었다. 더는 프런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가게로 돌아가기로 했다. 웨더 아주머니는 진작 돌아와 있었다. 페니와는 다르게 그녀는 화장실에서의 볼일이 일사천리로 끝났는지 매우 가뿐해 보였다. 웨더 아주머니, 페니,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어라? 그건 왜 다시 들고 왔니? 페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니 자기 자신이 천하의 바보 멍청이처럼 느껴졌다. 아, 이거 큰일인걸? 요즘 설렘이 워낙 귀해서 말이야. 내 잘못이 크구나. 너한테 갑자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내가 달러구트에게 잘 이야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작자는 나한테도 몇 번 수작을 건 적이 있었어. 그럼 그때 정강이를 확 걷어 차줬어야지 웨더. 달러구트가 불쑥 나타났다. 그러니까 꿈값 한 병을 소매치기 당한 데다 나머지 한 병은 예탁도 못한 건가? 오늘 3개월 만에 설렘의 병당 가격이 최고치던데. 정말 죄송해요 달러구트님. 페니는 감히 달러구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마침 잘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설렘 한 병이 필요했단다. 웨더가 은행으로 가기 전에 프런트에 들러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냐. 그런데 이렇게 네가 다시 들고 오다니.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구나. 잃어버린 한 병이야 세상 무섭다는 걸 배운 갑이라고 치자꾸나. 페니는 달러구트가 너그럽게 말하자 더욱더 처참한 기분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 설렘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왠지 곧 설렘이 필요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말이다. 여자는 어릴 때부터 꿈 백화점의 단골이었다. 여자는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밤마다 찾아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가게에 관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다. 이후에는 수도권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아주 흔한 형태의 직장인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했고 회사 생활은 고단했지만 더는 처음처럼 낯설지는 않았다. 올해로 자취 4년차, 현재 28세, 텍스트로 요약하자면 순조로운 인생이었다. 사실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장인의 연애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사실은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끝낸 여자가 퀸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이 거슬렸다. 외로워.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까운 벽에 부딪혀 짤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청승맞게 느껴졌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친 김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을 애써 지워냈다. 잠들기 전 진지한 생각은 금물이다.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녀였다. 여자는 차렵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면서 내일 날씨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최악, 날씨 흐림, 알림 아이콘도 온통 회색이었다. 20대의 삶이 이렇게 거무튀튀할 줄이야. 화사한 일이 전혀 없네. 사실 전혀 없진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수요일마다 여자의 회사에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인 그는 오전 업무를 마치면 항상 그녀가 자주 가는 식당에 1인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고 가곤 했다. 안녕하세요. 테크 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하영입니다. 통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여자와 남자는 이 정도의 업무 관련 통화 몇 번, 그리고 만났을 때 가벼운 인사 외에는 일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각에 미리 업무 연락을 주는 그의 규칙적인 행동과 인사를 나눌 때의 고든 자세, 당황스럽고 짜증날 수 있는 업무 스케줄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어른 남자의 모습, 물론 주관적인 전해일 수 있다.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요 며칠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참이었다. 심지어 꿈속에서는 실물보다 더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여자는 자연스러운 호감을 연애로 발전시켜 본 일이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때였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였던가? 가만, 내일이 수요일인가? 여자는 갑자기 내일에 대한 압박감이 뱃속에서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남자를 볼 수 있는 날이다. 여자는 이불로 몸을 한 바퀴 빙그르르 감고 벽을 보고 누웠다. 그리고 혼자 설레서 뒤척이는 이런 모습을 남자는 절대로 꿈에도 모르길 바랐다. 그가 안다면 불쾌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에서까지 자신을 생각하는 낯선 사람이라니. 어쩌면 그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콩닥거리는 마음은 10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이제 여자는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체 없는 고민이 많아지는 나이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길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자야 한다. 여자는 골아떨어지며 속으로 빌었다. 짝사랑이라도 좋으니 이 감정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웨더 아주머니, 곧 201번 손님이 오실 것 같아요. 웨더 아주머니가 눈꺼풀 저울을 힐끔 쳐다봤다. 다행이에요. 매일매일 오시다가
어제는 갑자기 안 오시기에 조금 걱정했거든요. 페니는 201번 눈꺼풀 저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눈꺼풀은 완전히 감겨 있고 저울의 눈금은 램수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페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01번 단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페니와 웨더 아주머니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꿈 꾸려고요. 요즘에 꾸는 꿈이 마음에 들어서요. 네. 지금 3층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대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페니는 3층으로 잽싸게 올라갔다. 3층의 매니저인 모그베리는 직원들과 함께 방금 도착한 꿈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잔머리는 오늘도 정신없이 삐져나와 있었다. 페니는 상자 더미를 요리조리 피해 스테디셀러 코너에 도착했다. 꾸준히 잘 팔리는 꿈들이 매대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분명 아침에는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이 뒤적거린 탓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페니는 여자 손님이 기다리는 꿈을 찾기 위해 열심히 상자들을 뒤척거렸다. 랩브라운 요정들의 하늘을 나는 꿈만 5번째 집어 올렸을 때 드디어 하트 장식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상자가 보였다. 포장지 리본에는 제작자인 키스 그루어의 이름이 깨알같이 인쇄되어 있었다. 키스 그루어는 연애물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베테랑 제작자였다. 모르는 게 없는 소식통인 아쌈에 따르면 그는 실제 연애에는 재주가 없어서 100번도 넘게 실연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삭발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른 것을 아무도 못 봤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실연을 당할 때마다 상품의 퀄리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었다. 이거 맞죠? 한 걸음에 1층으로 내려온 페니가 손님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계산은 오늘도 후불로 하면 되나요? 여자가 꿈상자를 받아들고 웨더 아주머니가 바라보며 물었다. 네, 늘 그랬듯이 자고 일어나서 느끼는 감정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된답니다. 그 말인즉슨 꿈을 꾸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시면 저희도 꿈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페니가 웨더에게 배운 내용을 야무지게 써먹었다. 여자 손님은 상자를 들고 가게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손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페니는 어쩐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후 가게는 조금 한산해졌고 페니는 빗자루로 로비 바닥을 천천히 쓸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201번 여자 손님이 다녀간 이후 어딘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페니는 정처 없이 계속 바닥을 쓸다가 계단 옆 달러구트의 사무실역까지 와서야 그 답답함이 무엇 때문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오, 미안하구나. 내가 과자 부스러기를 너무 흘려놨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달러구트가 나왔다. 아니에요, 달러구트님. 조금 한가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번 손님 말이에요. 201번 손님, 우리의 오랜 단골이시지. 그 손님한테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을 팔아도 될까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달러구트가 페니의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는 건 처음 몇 번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다 보면 마음만 커지고 결국은 소가리를 하게 되니까요. 계속 꿈만 꾸려고 한다는 건
페니는 잠시 생각하느라 뜸을 들였다. 맞아요. 계속 꿈만 꾼다는 건 실제로 현실에서는 진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페니는 이제야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진 이유를 깨달았다. 페니, 201번 손님과 같은 외부 손님들이 평소에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그럼요, 공부했었어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죠. 그렇단다. 그래서요? 페니는 대화의 흐름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아둔한 직원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보다 궁금함이 훨씬 컸다. 손님들은 잠에서 깨면 우리 가게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너도 알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꾼 꿈이 자신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선의 해석이지. 네가 손님이라면 어떻겠니? 꿈에 자꾸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나오면 점점 무의식도 그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페니가 자신 없게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확신하게 된단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사랑이 시작되지 못하잖아요. 꿈은 꿈일 뿐인데. 페니는 잔뜩 들떠서 꿈을 사가던 여자 손님을 떠올리자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달러고트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다. 좋아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란다. 그 끝이 짝사랑이든 두 사람의 사랑이든 우리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하단다. 짝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네 말대로 꿈은 꿈일 뿐이지 않니? 현실의 그녀를 믿어보자꾸나. 여자는 일어나려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상쾌하게 눈이 떠졌다. 어렴풋이 꿈의 어떤 가게에 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쓸수록 손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머릿속에서 빠르게 빠져나갔고 여자는 다시는 이것에 대해 기억해내지 못했다. 다만 여자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오늘도 꿈에 그 남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여자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함께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매일 앉는 자리 옆에 다정하게 붙어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다. 둘은 그 자리에서 매일 만나기로 한 것 같았고 꿈속에서 나눈 남자와의 대화는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다. 여자는 꿈의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분명 설레고 있었다. 하지만 샤워기의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았다. 혼자서 이게 무슨 주책이야. 여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라지기 직전 꿈 백화점 1층 로비의 프런트에서는 알림음이 울렸다. 띵동, 20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의 대가로 설렘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고에 있던 그 병들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맞아. 이제 이해하는구나. 세상 참 좋아졌다니까. 옛날에는 직접 옮겨 담다가 흘리는 양이 더 많았어. 꿈값이 도착할 때마다 저울을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재느라고 하루가 다 갔지. 그런데 달러고트님은 이 설렘한 병을 대체 어디다 쓰시려는 걸까요? 페니는 일전에 은행에 가져왔다가 도로 가져온 그 병이 신경 쓰였다. 병은 아직 프런트에 그대로 있었다. 달러고트가 쓸 데가 있다면 분명 요긴하게 쓰일 거야. 외도 아주머니가 장담했다. 출근한 여자는 잡생각을 버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매일 밤 그 남자의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짝사랑을 하는 건가? 그때 파티션 너머에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씨, 오늘 현종석씨 미팅하러 오는 날 아닌가? 오전 9시 55분. 보통 10분 전에 칼같이 회의실에 도착하는 사람인데 늦으면 연락이라도 줄 텐데. 여자는 의아했다. 그리고 때마침 여자의 자리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는 듯 숨을 헉헉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제가 자료를 차에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방금 대답이 너무 쌀쌀 맞았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덧붙였다.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만지작거렸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상기된 톤의 목소리를 듣자 또 속수무책으로 설레고 말았다. 됐어. 일하는 데서는 일이나 하자. 여자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았다. 10시 정각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곁눈질로 남자를 흘낏 보았다.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뛰어왔는지 양쪽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남자의 눈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방심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여자가 시선을 피하기도 전에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꾸벅 묵내를 했다. 남자의 양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패였다. 보조개는 반치가 아니야? 여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뒤숭숭했다. 간밤에 예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다가 찝찝하게 잠에서 깼던 것이다. 누구 잘못으로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 됐고 이렇게 꿈에 나와도 전혀 그립거나 미련이 생기지도 않았다. 다만 아직도 꿈에 나온다는 사실이 떨떠름할 뿐이었다.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예전 여자친구가 꿈에 나오고 있었다. 그날 남자는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에 잠겨 있느라 차에 회의 자료를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회의 시간에는 정말 늦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곧 30살이 된다. 연애도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시간 약속이나 어기는 30살은 정말로 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달리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뚜뚜 울리고 딸칵. 거래처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숨이 차서 우스꽝스럽게 헥헥대는 목소리가 그대로 전화선을 타고 여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남자는 숨소리를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자료를 차에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네. 여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가 싶었는데 수화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부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상냥한 여자의 말투. 남자는 그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한 응원을 받는 것만 같았다. 남자는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페니는 남자 손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최근에 계속 2층의 추억 코너에서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을 사갔던 남자였다. 오늘도 똑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같은 걸로 부탁드려요.
남자가 멍한 채 대답했다. 페니가 2층으로 안내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달러구트가 남자 손님을 가로막았다. 손님, 이제 이 꿈은 안 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2년 전에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죠. 제발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달라고요. 제가 그랬나요? 2년 전이라면 아마 그 친구와 헤어진 직후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꿈을 꾸고 나면 울면서 깨셨죠? 네,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곧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친구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았죠. 남자는 대답을 이어나가다가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제가 최근에 이 꿈을 다시 꾸고 있는 거죠?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 애인이 나오는 꿈을 추천해 드렸죠. 그랬군요. 그리고 손님은 계속해서 꿈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옛 여자친구가 나와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꿈값을 몽땅 날린 셈이랍니다. 외다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손님께는 이젠 이 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실 테니까요. 달러구트의 말에 남자는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이 이렇게 긴데 급할 필요가 있나요? 달러구트는 넉살 좋게 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프런트에 놔둔 설렘 한 병을 들고 마개를 열었다. 병 입구에서 분홍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찻잔 가득 병 속의 액체를 따라서 남자에게 건넸다. 쭉 들이키세요. 차를 다 마신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달러구트님, 그 비싼 설렘을 손님한테 다 주면 어떡해요? 페니가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짝사랑은 슬프다고 했잖니? 페니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그럼 저 손님이 201번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달러구트가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 짧고 굵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남자는 이튿날 더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뭐든 새로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창 샤워기의 물소리와 남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핸드폰의 잠금 화면에는 긴 메시지의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만났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연락했어.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냐고. 진짜? 너 그런 거 절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게 말이지, 마음이 급하니까 성격도 바뀌더라고. 그럼 거절당할까봐 무섭진 않았어? 그것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훨씬 무서웠어.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거든. 와, 정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다. 나 그때
메시지로 연락 보내놓고 핸드폰 껐잖아. 답장 안 올까봐 겁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켰나? 아무튼 나중에 한 소리 들었어. 먼저 연락해놓고 사라지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은 어때? 그때 먼저 연락하기 잘한 것 같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태어나서 잘한 일 중에 5 손가락 안에 들어. 아니, 3 손가락 안에 들려나?